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신혜선의 식탁은 조금 특별하게 구성했습니다. 피렌체 식탁 창간 6주년 그리고 메디치 미디어 구독자 20만 돌파를 기념해서 뭘 좀 해볼까 하다가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 집.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모신 분들 직접 인사를 좀 들어볼게요. 저 맨 끝에부터.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조윤교입니다. 피렌체 식탁 창간 6주년 축하드리고요. 메디치 미디어 구독자 20만 돌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위원장 장윤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LH 사장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을 저희가 출연을 시켜서 저기는 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두 분 진주에서 동네가? 네, 지금 이제 LH가 이제 그 진주로 이제 이전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네, 저도 네. 이제 가족들과 함께 10년 넘게 네. 지금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에 좀 참석하기 위해서 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진주. 사실은 LH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가장 또 첨두에 서 계시고, 그리고 제 친구도 LH에 일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그 민원인들 만나서 그 부서 있잖아요. 토지. 네, 보상 담당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LH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본격 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집 이야기 하려고 봤더니 마침 집값 들썩인다 기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공공주택은 아니나 지난 며칠 전에 난리가 난 동탄 롯데캐슬 300만 명이 청약에 몰렸다는 거죠. 집을 안 사면 곧 죽는 것 같은 분위기. 전쟁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부동산 시장? 가격이 다시 서울 아파트를 중심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논의해야 될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내 집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쨌든 막 금리가 인하되고 다시 올랐다가 집값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역시 부동산은 돈이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동탄 말씀하셨는데 그 아파트가 거의 분양가가 4억 원대인데 예. 주변에 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요 7억 원, 8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왜 분양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변화도 있는 거죠. 뭐냐면 다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거래량도 증가하고 또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수상한 집값, 거래 물량도 늘어나고, 투자든 투기든 살고 싶은 마음이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은 더 아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LH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저는 LH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주택공사, 주공해야 이게 익숙한데 LH 역할을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LH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네, LH 존재 이유를 알까요? LH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가지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LH는 본연의 역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과 공공이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보다는 저희 공공에서는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시장과 상관 영향이 없이 꾸준하게 양질의 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역할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LH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서민들이 안전한 그 주거 공간을 갖다가 또 제공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물량 중에서 최대 물량을 또 수임하고 있고 네, 그 역할을 다 쉽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면 우리 임대주택. 네네. 예.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또 민간 그 공업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어쨌든 지금 주택 정책의 되게 핵심적인 역할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수 대표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 했을 때 그 정책을 세웠을 때 집행하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LH 말고 또 있어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중심의 공급을 할 때, 주택 공급을 할 때 LH가 주도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저 잘 아시겠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합치면서 조금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요. 물론 지자체별로 또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택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LH는 뭐 1년에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어떤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는데 뭐 이런 거.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갖다가 270만 호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 LH가 102만 호, 즉 38%를 갖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네네, 그렇습니다. 5년간 네네. 270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전체입니다. 전체. 네네. 공공, 민간 다 포함해가지고 270만 호고 네. 그중에서 공공력인 우리 LH가 담당할 부분은 102만 호, 그리고 약 38%를 갖다가 우리 LH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가 2년 반이 이제 넘어가죠. 얼마나 그러니까 참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네. 저희가 102만 호 그 목표 물량 중에서 14.8만 호, 즉 14.4%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다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계획 자체가 어떻게 발표되냐면,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니까 네.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고, 예. 그러면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왜 못하고 있나부터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LH가 3년간 주택 공급이랑 착공이랑 매입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3년이니까 한 21년도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냥 간단하게 먼저 주택 공급 착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착공에서는 21년도에 2만 5천 호가 계획됐었고 2만 5천을 다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달성했었고 올해 이제 24년도 올해 목표가 네. 21년도 2만 5천 호 목표였는데 24년도에는 주택 착공 목표가 5만 호입니다. 또 매입 임대 물량에 있어서도 21년도에 2만 5천 호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24년도 올해 또 매입 임대 목표 물량이 또 2만 5천 호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난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런 2배 늘어난 물량을 갖다가 LH가 소화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의 주택 착공 성공을 위해서는 LH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올해 착공 물량, 또 매입 임대 목표 물량에 대해서 LH가 달성할 수 있는지 저렇게 주택 공급 물량이 2001년 대비해서 2003년과 최근 3년간 저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광수 대표님, 저 수치를 보면 어쨌든 정부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려서 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네. 목표 일단 발표하고 네. 안심해라 주택 공급 많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결과는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왜 못 쫓아갔는가를 봐야 되나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과도했다는 거 네.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충분하게 인프라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느냐. 그럼 바로 직접적으로 LH는 능력이 있어? 그렇죠. 100만 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자. 이 질문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장윤수 위원장님,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LH는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변수가 많을수록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거는 불안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동산 시장 또한 이 변수가 많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택 공급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현 정부에서는 이제 270만 호가 된 거고요. 주택 공급은 크게 보면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있을 겁니다. 사실 민간 영역이 거의 48%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사전 청약 지구가 거의 취소되고 있고 실제 민간이 굉장히 약간 위축이 돼 있어요. 그 원인 또한 좀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다면 민간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공공이 그 민간을 견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질문이 그럼 LH의 어쨌든 그 물량에 대한 그 달성 여부가 현 정부 정책의 어떤 또 성공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LH는 지난 3년 동안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태와 무량판 사태라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을 인하여 아쉽게도 현 정부에서 어쨌든 제시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공공 부분의 주택공급 정책은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LH는 이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네. 정책이 뭐 실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를 판단하기 말씀은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저 표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민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공공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그 공공에서 사실 LH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정부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느냐가 현 정부의 정책의 성패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냐. LH 사장님께서 공급목표 100%를 달성한다고 했지만 당시 대외 전략실장이셨던 우리 장윤수 위원장님이 그때 다른 매체랑 인터뷰에서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셨던 인터뷰가 또 여기 좀 제가 봤는데 자 그러면 제가 좀 약간 너무 단순해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 한 채를 짓기로 했는데 아파트 한 채를 내년에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지을 인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어서 뭐 건설 장비를 못 사거나 뭐 이래가지고 제 시간 안에 아파트를 분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국토 전체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을 택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택지가 확보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단지 조성을 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뭐 충분한 주택을 갖다 동시에 공급하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LH가 이걸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걸 또 보완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예산은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21년도 저희 이제 그 혁신안 이후로 좀 줄어든 상태였고, 이 인원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LH는 일단은 저희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인 거고, 저희가 저희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믿고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서 일단 최선은 다 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 제가 지금 왜 계속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 네. 정부가 땅도 주고 집을 몇만 원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수행기간이 집을 짓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플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행기간에서는 그걸 다 짓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200만 원, 270만 원 그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 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가격이 오를 때 그리고 돈을 벌 때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계획을 세울 때도 민간의 공급을 세우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일단 저건 빼야 돼요. 50%는. 그래서 정부는 100만 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예산과 조직과 그리고 의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보니까 인력은 계속 나가고 땅 살 돈은 안 주고 그럼 땅값은 오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밑에서는 못 올라와 주니까 사실 저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공급이 안 되면 집값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집값 올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발표는 했으나 네. 실제 그걸 지킬 수 없는 목표를 줘놓고 LH 안에서는 이런 혹시 썰들이 좀 도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기관은 약간 정치적 약간 뭐 이렇게 그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투기 사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LH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감에서도 그 10년간 지적될 정도로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하나 이게 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한 개의 빵을 법에서 하루에 한 개만 만들어라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0개의 빵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개 빵 만들 수 있는 밀가루도 주고 사람도 주고 이 하나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개만 만들어라. 근데 10개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열흘의 시간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10명을 주고 하루에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우측에 있는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서 2023년까지의 LH 사업 규모 및 인력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 이제 토지 사업과 주택 사업, 주거 복지 사업 모두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LH의 사업비가 15조에서 30조로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사업이 2배로 늘었으면은 인력이 단순 산술만 봐도 2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측에 보시면은 지난 5년간 8,979명에서 오히려 420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를 하게 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그 10년 동안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마 가장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입 임대가 21년도에 이제 25,000호가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랬고 올해 24년도에는 5만 호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 임대를 담당하는 직원이 진주 본사하고 지역본부 다 포함해가지고 124명이 이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만 호를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1인당 320호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 지금 달성 가능한 건가? 나 지금 내기를 좀 의심하고 있는데 저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 보러 가가지고 계약하고 내일 집 보러 가서 계약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300일 동안. 320분. 네, 물론 저희 LH 직원이 LH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올해 이제 24년도에도 이런 과가 1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이제 내려지다 보면 똑같은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 갖다 우려하면서 그런 책임들이 다시 우리 LH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무슨 거룩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보통 기업이 목표를 세우면 물론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3명이 일할 거를 기업은 2.5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전제가 고열을 빠면 안 되죠. 뭔가 합리적인 생산적인 형태의 변화나 시스템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뭔가 이윤도 창출이 되는 걸 텐데 지금 같은 구조라면 목표 달성은커녕 그냥 조직 하나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공공주택 담당하는 기관 하나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일단 부담이 있었죠. 뭐 말씀 제가 이제 궁금하기도 한 건데 어쨌든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신도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21년도 3월에 제기된 투기 의혹으로 약 1년에 걸쳐서 언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LH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아마 좀 과언이 아닐 겁니다. LH 내부에서도 최초의 그 총리님께서 그 의혹 하나로 인해서 공사 해체, 그 4,000명의 구조조정 이 내용을 좀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암울했던 그 시기를 이제 보냈는데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LH 일만 직원들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어떤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단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일주일 만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소탕작전 수준인데요. 예, 그래서 범죄와의 막 예, 전쟁 예. 이런 느낌. 예,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저 이제 표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우리 사회 그 전체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LH가 한 3,827명이 그 송치 구속된 상황에서 LH 같은 경우는 지금 60명 정도에서 1.4% 정도가 송치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숫자가 적다거나 뭐 잘못이 없다거나 변명을 하고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LH에는 그 0.004%의 죄를 또 반성하고 또 죄를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1만 명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자체 통제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도록 LH 내부에서는 굉장히 자정 능력을 제가 키워왔습니다. 저희가 3년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LH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혁신안이 만들어집니다.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조합도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년간의 어떤 국감에서 지적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업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천명 감축해라. 그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일단 천명 감축해. 그리고 네, 혁신안의 핵심이 인력 1000명 감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징벌적 혁신이라는 거죠. 징벌적. 정말 투기 방지를 위한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도 뭐 적극 찬성합니다. 그 투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2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실 LH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요소였던 인력 감축 같은 경우는 천명 감축 그 부분들이 사실 LH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극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위 직급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10년간의 정부로부터 딱 한 자리 받았습니다. 근데 혁신안으로 100자리를 감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위 직급이 무슨 본부장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저희가 거예요? 뭐 2급 이상 예. 어쨌든 관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가 줄다 보니까 1인당 관리해야 될 직원들이 많아지고 그 사업은 2배가 되다 보니까 1인당 관리해야 될 사업은 2배가 돼버리고 또 추가적인 혁신안 중에서는 사실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뭐 제 취업 제한이라든가 어디 일정 기간 동안 어딜 못 간다. 예. 근데 그게 사실 공무원들 그 네. 정부 부처의 네. 그 고위공무원단에만 주로 해당이 되지요. 근데 일반 직원들까지 좀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법들이 좀 이제 개정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인력 감축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때로는 이제 고위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어떤 재산 등록을 네. 저희는 신입사원까지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이 투기 의혹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중에도 저희가 진짜 신뢰 회복은 정부 정책을 완수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21년도에 정말 그 의혹 사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D를 받았습니다. 사실 21년도 이전에 투기 사태 이전에 보시면은 LH는 정부의 계획 대비 실적을 100% 달성했던 기관이었습니다. 21년도 이후에 줄줄이 이제 저희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직원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에 900명의 젊은 직원들이 휴직 퇴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는 고질적으로다가 국감에서 지적될 정도로 인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은 2배가 됐고 부동산 사태에 대한 의혹으로 1000명이 감축됐습니다. 거기다가 사기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자부심마저 무너지다 보니 그 젊은 직원들이 거의 3년간 1000명 가까이 나가고 이 문제가 어디까지 터지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을 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보면 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만약에 이거를 아파트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를 질 때 10명이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서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력이 법의 그 절반 정도밖에 저희가 이제 그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위법을 지금 저지르고 계시는 건데. 회사가 위법을 강요를 했던 거죠, 구조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인력을 좀 추가로 주십시오 하면서 5년간에 1,60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받은 거는 350명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무령판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기사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 사태에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무령판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에 광주에서 무량판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입니다. 네. 저 인천 검날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거기는 저희하고 좀 사업 방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합니다. 설계와 어떤 시공과 어떤 감리된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그 참여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시행이라고는 LH가 시행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LH의 어떤 마녀사냥이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도 무량판에서 부실이 있었고 LH에 부실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원자재가 폭등하고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건설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산업 전반에 굉장히 약간 이 건설 산업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전관과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사회가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사실 듣지 않고 전관 카르텔이라는 집단에 대한 프레임이 또 사회에 또 형성되면서 또 LH가 또 한 번에 또 이 아픔을 좀 겪게 됐는데요. 물론 저희도 이 전관 카르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도려내야 된다는 것도 노동조합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기 문제 그마저도 개선해서 정말 완벽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전관 카르텔 있다고 하면 그 도려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 노동조합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3년 동안에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서 오늘 행정력과 어떻게 보면 공권력까지 도입되면서 LH가 60가지 혁신안이 만들어졌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전관 카르텔이라는 부분들에서 혁신안이 또 만들어지면서 1년간 거의 엄청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가 해결됐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마녀 사냥식의 어떤 그런 대체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했다면은 어땠을까? 60가지 혁신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징벌적 혁신안이 아니라 정말 법과 제도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건설 산업에 대한 이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청렴하고 좀 안전한 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3년에 1년에 2번의 사태를 겪으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평소에? 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들으니까 또 감이 다르게 또 다가오고요. 이게 단순하게 뭐 회사나 아니면 정책이나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민생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LH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그리고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민생의 경제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사실 좀 깊게 가져야 돼요.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무량판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20개 무량판 사업주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20곳에서 무량판 이제 막 설계라든가 시공상 하자가 발견돼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 내부적에서 먼저 그 관리 감독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검증을 했었으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거는 딱 1년 전이죠. 지금 오늘 8월 1일이니까 8월 2일 날 사장이 그때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량판 관련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수사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수사 의뢰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런 그 감사실이라든가 내부 검증 절차가 못 믿겠다거나 아니면 해당 그 범죄 혐의가 너무 명백하거나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 직원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사장이 수사 의뢰를 했고 1년이 지난 현재 무량판 관련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1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최근에 무량판 관련해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 그러면 무량판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나 밖에서 봤을 때 우리 LH 직원들 뭔가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카르텔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의혹이 있었었는데 경찰에서는 수사하면서 이런 의혹이 이제 없다는 게 좀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경쟁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1년여 동안 수사를 받아오면서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조직적 집단적 투기를 했다고 오해를 받아오면서 내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물량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거 좋습니다.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직원들이 서로 다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된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경영진에서 그걸 갖다가 그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원들을 갖다가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요만 하고
그런 와중에 직원을 보호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계 저하로 이어졌고 그 사계 저하가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 실적 저하로 좀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국민들한테 가게 된 상황이니까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 이 여기서는 의혹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사법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4명인데 그로 인해서 나온 혁신안에 의해서는 따르면 사원도 자기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 등록에 있어서 전 직원 예외 없이 그러니까요. 총사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모든 예외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없으신 주거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매년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등록 변동을 보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훔칠 생각 있는 분이 내 재산으로 할까? 그거 웃기고, 이거 지금 뭐냐면 생선 가게에 고양이들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 고양이들은 절대 생선을 먹을 것이다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지만 이렇게 조금 리얼하게 들으니까 조금 정말 갸웃하게 되네요. 이광수 대표님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변화? 이 혁신이라고 하면 뭐 폰 있지 않습니까? 폰. 어떤 폰을 생각할 때는 혁신을 거듭할수록 기능과 성능이 좋아집니다. LH는 지난 3년간 300개 공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3번의 혁신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떨어지고 정부 정책의 지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더 이상 정치적 중심에 서서 어떤 논란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정말 공사법에 따라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정말 직원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또 그렇게 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은 지금 지표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입주까지는 2년, 3년이 최소 2년, 3년이 걸리는 부분들인데 현 정부의 정책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골든타임이고 사실 이 부분들이 또 무너지고 한다면은 LH에 받을 비난들 또 LH 직원들이 또 이탈을 하면서 정말 이 조직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이 좀 이렇게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다가 잘못된 혁신을 좀 바로 잡아서 좀 LH가 좀 건강한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저희 노동조합에서 어떤 정부 정책 완수하고 국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안을 바로잡기를 희망하셨는데 이광수 대표님 지금 곧 정부가 8월에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한다고 했어요. 저는 내용을 전혀 지금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앞에도 있잖아요. 예, 차기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방향 혹시 조금 아셔요? 이건 뭐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하겠다. 3기 신도시 빨리 추진하고 그다음에 뭐 그린벨트 풀어서 뭐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런 그 공급이 필요한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또 실행력이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성장 시대를 달리고 이랬을 때는 굳이 물어볼 필요 없어요. 계획 세우면 다 따라오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돼 있고 예산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공공 분양을 안 한다고 제가 어디 가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집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제일 공급 안 해. 정부가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공급할 여력이 없는 거야. 여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지뿐만 아니라 논 게 아니고 저는 LH 분들 노시는 줄 알았어요. 공급 너무 안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LH가 이제
LH는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방 속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막 비리도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사회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 분들. 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방서 다 없애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LH는 공공성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임대주택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존재 자체를 의문시해요. 그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정부에서는 이제 현실성 있는 지표를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옆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제 이광수 대표님 계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 착공 2만 5천 호, 매입 임대 2만 5천을 갖다가 달성 목표로 삼았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목표가 이제 2배씩 늘어났습니다. 2만 5천에서 5만 호, 매입 임대도 2만 5천에서 5만 호로 총 10만 호를 갖다가 올해 이제 주택 착공 매입비를 갖다가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발표를 듣는 국민들은 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약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LH 직원이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떠나서 그 직원의 몇 명수를 떠나서 우리 사회는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광수 지금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걸 수도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LH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고 현 정부의 어쨌든 정책 성공 저희도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필요하고 공공에서 LH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럼 LH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답을 찾는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이게 현 정부 정책 성공에 어쨌든 LH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저희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그래도 오늘 못다한 말 말씀하시고 이광수 대표님 좀 코멘트 좀 해주시는 걸로 정리해 볼게요. 우선 LH 우리 조합원들하고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LH가 필요하다. 그래서 힘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우리에게 또 LH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LH를 좀 애정 어리게 바라보시고 대한민국 부동산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 해결의 실타리를 저는 LH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LH의 변화, 혁신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실상을 좀 많이 이제 알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조금 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 국민들의 관점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LH 일만 직원들은 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혁신이 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신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정부 정책 성공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이행을 하겠다. 그 약속을 드리고 물론 0.몇 %, 4% 이런 얘기도 좀 드렸지만은 그 죄의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99.99%의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도 있다. 이 한 부분도 뒤돌아봐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지금 진주 본사뿐만 아니라 저 지역분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 그다음에 또 직원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있고 또 우리 앞장서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외롭지 않고 함께 뭉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LH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신뢰를 얻고 다시 정상화하면서 다시금 예전처럼 국민들께 더 다가가면서 다시 LH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사원증이 또 당당해질 수 있는 그날이 곧 머지않아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LH 8,001만 우리 조합원 직원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 함께 힘을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에서 우리 그 LH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동산 관련해서 또 무리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우리 LH가 공공의 역할, 정보 정책을 갖다가 성실히 수행하고 완수함으로써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들이 주거에 있어서 만족하고 살 수 있게끔 우리 역할을 다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LH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공에서 성장했고 주공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지금은 민영 아파트 살고 있지만 주공은요, 아파트 그 화단도 넓고요, 주차장도 넓고요. 저는 어디 가서도 주공 아파트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 그리고 LH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좀 보지,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도 좀 잘 갈무리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고, 오늘 부동산 전문가, 우리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이 LH의 진짜 상황을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무언가 더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파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기대도 하고요. 제가 모두 시작할 때는 진주에서 오시느라고 너무 먼 거리에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어쨌든 20만, 전국에 계시는 20만의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보시는 거니까, LH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응원할 건 응원하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LH까지 같이 보자. 다시 보자, L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